권지웅 의원님, 청와대도 가만히 있질 않고 바로 격양된 반응을 쏟아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인수위가 대우조선 사장 자리에 눈독을 들여서 놀랍다. 내부 출신 경영 전문가를 필요할 뿐이다. 정부가 눈독 들일 자지가 아니다. 눈독이라는, 글쎄요, 좀 어찌 보면 인수위에게 여과 없이 불쾌감을 좀 노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구 갈등의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인사 관련한 것으로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예. 저는 좀 이렇게 보면 좋겠다 싶은데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이제 권한을 철회당한 것이죠. 근데 그 시기에 인사를 했던 것을 비판하는 것과 근데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권한 내 인사를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사례가 다르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새롭게 들어올 어떤 정부를 운영할 사람이 인사에 있어서 의견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여전히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요청하는 것이지 그것이 자기 권한은 아닌 상태예요. 근데 이것을 계속 갈등적 요소로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고요. 근데 저는 인사의 핵심은 거기에 전문가가 아닌 사람을 인사할 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생의 동창 그런 것만으로 좀 비판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청와대도 당연히 발끈할 수밖에 없다. 인수위가 청와대를 겨냥했다. 이게 계속 반복돼서 이게 갈등의 요소로 올라오니까 더 그렇게 발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사실 최근에 한국은행 총재 얘기부터 감사위원들 또 인사무죄로 맞붙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에 대한 책임론까지 커지고 있는데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과거 이해찬 전 대표의 출판 기념회에서 건배사 논란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영상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노덜 교수님, 대우조선해양 문제가 불거지니까 지금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 특히 이동걸 회장이 과거에 저 화면에 봤던 이해찬 전 대표 출판 기념회에서 가자 20년, 그러니까 이걸 마치 뭐 정권 20년 계속 집권 유지를 하자 이런 취지의 비슷한 발언을 했다가 직접 사과까지 했고 뭐 정치적 편향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과거에. 네, 이분은 이제 뭐 노무현 정부 때도 요직을 맡았었고요, 뭐 금융위나 이런 데서 역할을 했었고, 문제가 참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게 인수위라는 게 조금 의아하긴 해요. 아하. 왜냐하면 인수위에서 인사를 문제 삼으려면 대통령이나 정권 차원에서 인사를 했다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뭐 사실상의 공기업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기업은 아닌 거죠. 현재로서 산업은행이 지분을 구조조정 차원에서 많은 돈을 지원했기 때문에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 정도인데 왜 문제가 되느냐? 이동걸 이 산업은행 총재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금융위원회에서 지침을 내려보냈다는 것이거든요. 예. 유관 기관에 대한 현 정부 임기 말 인사를 중단하라고 2차례나 그렇게 지침을 내려보내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여러 가지가 연관되어서 이렇게 문제가 불거진 거 아닌가 싶어서 특히 이제 이동걸 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저 총재 같은 경우는 산업은행 회장이죠. 좀 얘기한 것처럼 저렇게 이해찬 전 대표 뭐 이 건배사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진보 집권 20년 얘기했던 분한테 20년 집권 이렇게 얘기하는 것 정도는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산업은행 그 회장 이동걸 회장의 처신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장혜철 평론가님, 지금 인사 문제 말고도 글쎄요, 용산 집무실 이전도 이게 협조가 잘 될지 이렇게 사사건건 맞부딪히면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이요. 근데 지금 인수위가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서 문서 파기 말라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또 현재 민주당 인사들이 또 반발이 좀 극심한 것 같더라고요.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조치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만났을 때도 국정은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이전 정부에서 잘한 것은 잘한 대로 계승하고 못한 것은 반면 교사에 삼아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전 부처에서 어떤 일들을 진행해왔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론을 냈는지 자료가 남아있어야 새 정부에서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더 잘할 것 그리고는 고칠 것 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정부 바뀌었다고 정권 교체됐다고 해서 사실 부처 공무원들의 업무라든가 공무원 구성원들이 다 바뀌는 것이 전혀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늘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수의 별정직 공무원을 제외하면 계속 그 부처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럼 그분들의 업무 연속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이전 정부에서 일했던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일부 민주당 정치인들은 마치 이것을 과거에 문재인 정부가 취임하고 나서 뭐 소위 말하는 박근혜 정부나 청와대 캐비넷에서 어떤 자료를 뒤져서 적폐다 하고 꺼냈던 그런 사례를 떠올리면서 좀 지레짐작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한 어떤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이나 이런 정치 보복을 되풀이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업무 부처의 업무 연속성과 새로운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당연하고 상식적인 조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뭐 만약에 좀 부당하게 지금 그간에 있었던 문서를 파기하고 있다면 저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정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잘 드러나지 않은 채 예. 파기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인수인계 과정이라고 하는 건 청와대가 청와대에게 하는 게 아니라 정부 부처가 부처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인수인계 과정 자체를 보면 원래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뭐 문서 조금 파기한다고 해서 뭐가 없어지거나 그 어떤 역량이 없어지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인수위에서 왜 지금 이것을 요청하는지 의아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신임 대표 문제를 두고 인수위는 청와대를 향해서 모렴치하다고 했고 청와대는 인수위를 향해서 눈똥이라는 표현, 원색적인 표현까지 썼습니다.